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 신문에 보면 국제, 경제, 사회면 할 것 없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이 다방면으로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물가, 무역, 안보, 환율, 부채, 침체 등등 세부 주제를 일일이 다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라는 문제들이 마치 짠 것처럼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가 계속 다루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 그리고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다가올 경제위기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원인과 파장은 단순히 경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일부 시청자분들은 반복된 주제에 지겹다는 반응도 있고요. 사실 영상이 나간 뒤에 영상 내용을 두고 조롱하는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봐라, 금리 인상을 이렇게 했는데도 주가는 또 반등이 나오지 않냐. 아직 살만한 것 같은데 경기 침체는 언제 오냐. 밖에 마트나 백화점 가보니까 사람들 북적북적거리고 많던데 소비가 줄어드는 거 맞냐. 이런 식의 반응이 참 많죠. 사실 그럼에도 저희는 경제위기 우려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저 멀리서 경제 쓰나미가 덮쳐오면 사람들이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위기의식으로 낌새를 차리고 대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과거부터 항상 반복됐던 패턴이 위기가 터지고 피해가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느껴져야 그제서야 위기감을 느끼고 뒤늦게 부랴부랴 뭐부터 챙겨야 되고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대비를 못했더라도 결국 올 게 왔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랑 상황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쵸. 그거 하나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번에 금리 인상 이것도 사실은 계속 반복됐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항상 시장은 그때마다 예상했던 수준의 금리 인상이라 안 놀랬다 하면서 한 며칠 올랐다가 경기 침체 우려니 물가 상승세가 어떠니 하면서 뻔한 이야기 다시 하면서 또 뒤에는 폭삭 주저앉고, 이때까지 이렇게 빠진 게 올해 내내 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가 오른 건 사실은 사람들이 주식이 빨리 올랐으면 하는 그런 시장에 남아있는 기대감 때문에 잠깐 발악하면서 오른 것뿐이지, 현재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크게 바뀐 건 아직 전혀 없습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오를 거고요. 시장에서 유동성은 줄고 자산가치 하락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고 기업들 상황도 갈수록 더 안 좋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말 필요 없이 그냥 시장 상황에 눈치 제일 빠른 기업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봐도 뻔히 보이는 사실이죠. 포스코는 현금 중심의 비상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고, 롯데와 하나도 이미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도 사업 방식에 대한 근본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경제위기를 대비해서 지금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정리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정보는 다 흡수하고 분석하고 있는 구글, MS, 애플, 메타 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마저 빠르게 몸집을 줄이는 작업에 벌써 돌입했죠.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이미 자기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찾고 있고,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다 선명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파월 한마디에 옐런 말 한마디에 교주 따르듯이 반응하고 있고, 지금이 바닥이다 하면서 조금만 반등 나오면 또 타성에 젖어서 자신감을 가지는데, 근데 사실 지금이 바닥이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사실 지금 투자가 어떻고 저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앞두고 먹고 살고의 문제가 앞으로 들이닥칠 진짜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이 투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 경제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진행 속도가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는 실업률 통계 지표를 명분 삼아 위에 앉은 사람들은 당장 닥친 현실을 부정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로 급격한 정부 재정 지출 증가로 정부의 부채 부담은 커진 반면 침체가 가시화될 때 발생할 세수 감소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폭증과 부실 채무 증가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 어떤 계기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폭탄이 돼버렸고, 가속화된 인구 감소와 노령 인구 증가는 위기 이후에 경제 회복을 쉽게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졌죠. 그리고 40년 만에 연출되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눈앞에 다가온 환율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기도 지겨울 정도고요.
여기에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와 통화긴축 시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반도체 문제로 드러난 것처럼 재점화된 미중 패권 갈등, 그리고 경제 문제를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정 불안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하나하나 엮여서 이것들이 다 연동돼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래 그런 거지 언제는 안 그랬냐는 식으로 수십 년 동안 미뤄온 문제들이 해결하기 힘든 제일 나쁜 타이밍에 맞춰서 경제, 사회,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우리 코앞에 위기로 닥쳐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금융정책으로 경제 문제들이 다 해결됐는데 현재는 다양한 영역에서 입체적으로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해결책이 뚜렷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위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의 금융정책으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하기 힘든 굉장히 더러운 타이밍에 터져나오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우리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계속 문제점으로 다뤄왔던 이 문제들 각각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상황은 여러 개의 각각의 태풍들이 동시에 만나서 거대한 하나의 태풍으로 변해버렸다는 의미인데요. 그걸 지금 우리는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투자 시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그동안 돈을 벌겠다고 뛰어든 사람들이 실제로 현재 다 잃었습니다. 한때는 벌었겠죠. 하지만 지금 보면 벌었다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더 잃었고 그 중에 일부 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털고 시장을 떠났고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손실나서 잃은 사람들만 못 팔고 못 나가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따지고 보면 작년보다 지금이 투자 상황이 훨씬 나쁜데 작년에도 못 번 사람들이 투자 환경이 훨씬 더 나쁜 지금 벌 수 있다면서 물타기니 뭐니 하며 공격적으로 투자 자금을 늘리는 건 확률적으로만 봐도 무마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돌아가는 경제 상황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숲이 막 없어지고 있어요. 벌목을 하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지금 숲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걸 조금만 떨어져서 저 멀리서 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 숲속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땐 한 곳으로 동물들이 몰리면서 막 늘어나니까 이걸 보고 그냥 숲이 활성화되고 있고 숲이 살아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그쵸. 사실은 숲이 줄면서 원래라면 숲 전체에 퍼져 있던 동물들이 한쪽으로 막 몰리면서 피해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뿐인데 동물들이 몰리면서 북적북적대니까 이것만 보고 숲이 살아난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또 그렇게 들으니까 와닿네요. 사실 지금은 투자에 몰입할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갈 경제 환경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가 문제도 이번에 물가 잡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데 이번에도 시장에 충격을 못 주고 이미 골든타임 그대로 다 흘려보내고 있죠.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물가를 잡으려면 빨리 시장 충격을 줘서 기대 심리를 애초에 꺾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리도 더 낮은 수준으로 올리고 물가 문제도 더 짧은 기간 겪게 된다고 했었죠. 하지만 연준은 시장 반응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할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시장 충격을 주는 선택을 안 했죠. 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분명히 필요 이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최근에 댓글을 보니까 경제 나빠지라고 고사 지내냐는 그런 반응도 있던데 저희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더 부풀려서 일부러 세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게 맞고 당장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순간적으로 문제를 숨기고 미루고 막고 하니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사실 위기는 이미 눈앞에 왔고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침체도 벌써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남들이 시장 다 안 좋다고 할 때 뒤로 넘어져도 수익 나는 그런 안전한 시장이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저기 이해관계로 엮인 것도 없고 눈치 보면서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진짜 좋은 징조들 보이고 시장이 살아나는 그런 신호 보이면 그때는 또 살아나고 좋아질 거라는 말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투자하시기 전에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내가 당장 투자해서 잃을 위험성이 큰지 아니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가능성이 큰지 그리고 수익을 냈다 할지언정 인생 역전할 만큼 지금이 그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조로의 찬스인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아니면 당장 가진 거라도 지키면서 덜 잃는 게 중요한 시점인지 지금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성향이 안 맞는 분들은 굳이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고 서로 맞춰갈 부분도 아니고요. 어차피 조금만 시간 지나면 드러날 일인데 미래일 가지고 서로 맞다 안 맞다 하면서 감정 낭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서로 자신이 가진 생각, 철학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면 그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어백님. 네, 감사합니다. 요즘 1인 미디어라는 말 잘 안 쓰죠. 유튜브의 강점이 그거였는데요. 기존 매스미디어에서는 이해관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말, 다루기엔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던 그런 영역 등에서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채울 수 없는 그 빈틈에서 유튜브가 대중들의 정보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 내에 기존 매스미디어들이 진입하고 이들의 영향력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 가지고 있던 1인 미디어 특징이 퇴색되고 매스미디어와 경계가 많이 모호해진 측면이 큰 것 같은데요. 채널을 나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근데 1인 미디어가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것저것 재면서 눈치 보고 속에 없는 말하는 그런 매스미디어가 하는 행동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듣기가 싫든 동의하든 말든 저희가 말하는 부분은 시청자 반응 봐가면서 달라지는 일은 없을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 소신대로 채널을 운영할 거니까 그 점은 기억하시고 채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